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출장 전날 저녁입니다. 차를 주차장에 내려놓고 영상 캡처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볼 차는 2021년 6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이고요. 주행거리는 13,000km, 판매 가격은 4,899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면 무사고고 다른 특기 이력도 없고요. 입고 기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365를 보면 네,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차는 신차급 차량인데 일단 이런 차는 가격도 가격이고 이력을 봤을 때 좀 기준의 잣대를 좀 높여서 봐야 되겠죠. 신차에 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다음날 아침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출발했고 차고진 부산 사상으로 사상이란다. 사직동으로 갑니다. 사직동 잘 아시죠? 그 골프장 있는데 거기 갈 거고요. 가장 최근에는 E클래스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이 단지는 비교적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고 여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녀석이 밤새 제 차에 올라탔나봐요. 발자국이 남아있네.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지. 제 차에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제 차 새 차 때 아까 아까란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새 차 때 막 올라가가지고 바퀴 헐킨 자국 남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그렇지만 이 차에 많이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 염두에 두셨던 차가 볼보 XC4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원래 이제 수도권에 보러 가려고 했는데 판매자분이 약간 고객님이 연락하셔도 한 번에 전화 안 받고 전화 한 번에 안 받는 거야 그렇다 치고 전화를 한 번에 안 받고 아쉬운 소리 하면 연락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일 차를 보러 갈 겁니다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어. 내일 이렇게 몇 시쯤 방문하겠습니다. 문자를 남겨놨는데 대꾸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답이 없으시면, 답장이 없으시면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답이 와. 근데 고객님한테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게 비단 저뿐만 아니고 고객뿐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 안산이었거든요. 안산까지 가서 정말 아쉬운 상황 생길 바에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고객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차를 찾아보시다가 여러 대를 찾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GV70 하시라고. 그 중에서 XC40, BMW X2, 그 다음에 벤츠 뭐였지? 그 엔트리 SUV. 그냥 GV70이 급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흰색에 나중에 차 잔존 가치도 가장 높을 거고 차의 성능도 가장 좋고 공간도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제네시스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는 그냥
GV70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선택이고, 또 고객님께서 차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수입차보다는 그냥 국산차를 타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그리고 요즘 어지간하면 저도 어지간해서는 수입차 추천 안 드려요. 수입차가 뭐 유지 관리가 어렵지 않네, 뭐 마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수입차가 분명히 차가 더 좋은 건 맞지만 국산차도 요즘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막 꼭 타봐야 되겠다는 어떤 로망이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차는 국산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지금은 수입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뭐 21년 출고된 지 아직 2년, 그러니까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는 주요 쟁점, 엔진 미션 아니고 일반 보증도 남아있죠. 주요 쟁점은 어떤 사고 수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차를 과연 너무 험하게 쓰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감성 품질 있지 않습니까? 감성 품질 위주로 살펴보는 게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차 에어컨이 원래 스파크 13에서 14년식이 그 컴프레셔 스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크리 시절엔 시원했던 그 에어컨이 이 13에서 15년 사이에 스파크가 에어컨이 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 차도 안 시원하길래 어제 이제 정비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라인이 뭐 연결되거나 그렇진 않고, 핀서머 센서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도 잘 돌고 해서 냉매를 조금 보충했어요. 약간 빠져 있더라고요, 어디가 새는지. 그래서 일단 냉매 보충하니까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데, 만약에 또 바람이 안 시원하다 하면 컴프레셔하고 콘덴서하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오래돼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미세 누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사실 안에 클러치 일종의 클러치 혹은 그거를 제어하는 그 모듈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이 안 된다고 하면 컴프레셔하고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에어컨 콘덴서는 이물질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같이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50만원 넘게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한 70만원 들걸요. 야, 그럼 고민되는 거죠. 이 차에 70만원 70만원 차는 괜찮은데, 지금 아직 인젝터 상태도 좋고 기화기 상태도 좋고, 그래서 에어컨이 정상 잘 작동하기를 바라야죠. 이상하네. 저 앞에는 EF 소나타 녹색 번호판 차가 가네요. 와, 정말 이제 저 차도 진짜 오래됐다, 그죠? 보기 힘든 클래식카가 가네요. 녹색 번호판이면 출고하셔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계신 건가? 차를 저렇게 타야 되는데 저는 몇 대를 바꾼 거야. 저분이 저 차 만약에 실제 1인 차주분이 맞으시다면 저분이 한 대 운영하실 때 저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지? 참,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인간 문화는 다양성이죠. 그 다양성에서 이제 창의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보는 겁니다.
네, 덕천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덕터널 안 막히겠죠? 아, 지금 차들 통행량으로 봐서는 좀 막힐 것 같긴 하네. 그냥 고바우 넘어가지고 갈까? 1터널로 갈까? 2터널로 갈까? 항상 여기 오면 고민되는데 저는 뭐 그냥 고바우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CV70 가네요. 저 차 색깔이 뭐지? 옥색인가? 사실 저도 뭐지? 그때 CV70 깡통 사려고 했었는데 그때 전시차가 검은색이어가지고 그냥 안 샀는데, 그리고 깡통이 실내 소재가 너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약간 좀 기대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안 샀는데, 아니 정확히는 못 산 거죠. 왠지 그때 이제 산타페가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소재가 산타페가 더 좋은, 또 공간도 훨씬 넓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값은 1000만 원이 비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1터널로 가자. 여전히 여기는 늘 차가 줄줄이 서 있네. 힘없는 제 차 또 섰다 가다 하면 수동차인데 피곤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덜 막히게 가는 게, 좀 돌아가더라도. 가다가 LPG 충전이나 할까? 나중에 넘어올 때 충전하면 되겠네. 저 위에 LPG 충전소 있거든요. GS. 내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 조금, 물론 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상. 그래도 저 뒤에 차는 들어가려고 딱 폼 잡네. GV80. 저는 1일 만덕선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급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도가 생긴다고 하죠. 얼른 좀 생겼습니다. 저 뒷차는 역시나 들어가네. 좀 그렇다. 저는 고바우로 올라가겠습니다. 에어컨 켜고 가자. 내려오는 차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LPG. 나중에 오는 길에 나오면 되니까. 추월하자. LPG 스파크가 지금 고바우에서 올란도 추월하고 있습니다. 와, 갈만하네. 생각보다는 갈만하네요. 저기 앰뷸런스가 한 대 가는데, 요즘 진짜 앰뷸런스 가면
길을 잘 터주죠. 근데 제가 병원에 15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앰뷸런스가 그러니까 흔히 11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가 아닌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119는 뭐 우리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이제 구급차이죠. 근데 이제 사전에 사설 앰뷸런스에 대해서 먼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런 차 저도 구급차 나오면 무조건 비켜드려요. 저 119 저게 이제 앰뷸런스죠. 119 구급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설 앰뷸런스 안에는 그러니까 119를 타고 앰뷸런스 사이렌을 켜고 하는 건 진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설 앰뷸런스가 막 가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위급 환자도 당연히 있을 텐데 보통 병원과 병원 간을 옮기는 이제 병원 용어로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환자 이송이 많아요. 환자 이송.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비슷하지만 약간 개념이 달라요. 환자 이송과 응급 상황 발생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일단 꼭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이렌을 켜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비율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19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켜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응급 환자가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1분 1초라도 그 이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치 급하게 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길 비켜주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막 가다가 신호 까고 막 사이로 막 빠져나간 사고라도 나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나는 경우 좀 봤거든요. 그래 병원에 오신 분들 봤었어요. 그때 119였어요. 119가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환자가 또 더 다치고 오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고속으로 막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버리죠. 그러면 환자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설 119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19는 급한 상황, 그러니까 위급 상황, 뭔가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119를 부르잖아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119는 그러니까 완전 응급 상황이 맞아요. 119는 뭐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응급 상황이에요. 근데 119가 아닌 응급 구급차는 보통 환자,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비단 꼭 응급 상황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자가 다른데 환자가 옮기지 못하는 환자가 정말 위독하거나 위급 상황이면 환자가 어딜 갑니까? 병원에 있지. 근데 보통 뭐 장기 입원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경우에 옮기는 경우가 그러니까 환자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 택시. 환자분이 이용하는 택시.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너무 급하게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서 또 그런 상황도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저도 봤었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결국 저 앰뷸런스 운영 주체가 결국 양심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저 사이렌 켜고 다니지 말자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응급 상황 아닌 경우 켜고 다니는 경우는 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뭐 이걸 뭐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말씀드리면 도덕적 해이, 우리 직업 정신, 도덕적 해이를 좀 경계하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판매자분 통화했고 사장님도 출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하 2층에 차는 있고 키는 있다고 합니다. 어우, 에어컨 끄니까 덥네. 저는 항상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면 한 1km 남짓 남으면 이제 컴프레셔 버튼을 끄고 이제 송풍으로 말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면 에어컨 냄새가 안 나요. 에어컨 냄새가 있는 게, 그리고 저는 항상 웬만한 터널 정도 가는 게 아닌 이상 항상 저는 외기 순환 버튼, 그러니까 내기로 안 돌립니다. 그래, 그런 습관을 가져서인지 저는 제가 운영하는 차는 에어컨 냄새는 안 납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부산 의료원이에요. 어우, 저렇게 일일이 걸어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시네.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진짜.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전방 주시 태만 하는 경우가 많죠. 핸드폰을 본다거나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다 왔습니다. 사직 오토랜드. 원래 여기 왼쪽이 이제 1단지 원래 있었던 단지고, 여기 오른쪽 2단지 골프장 생기면서, 정확하게는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 연습장이죠. 도착했습니다. 여기 방지턱이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지하 2층. 어느 차인지 일단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잠깐 주차를 하고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분주하네요. 일단 여기가 맞고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많네. 일단 오늘의 후보를 발견했는데 이 녀석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반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차 아니야. 어디 있지? 아, 이건 완전 다른 상사차 같은데. 그래, 이거 아니고. 그나저나 제네시스 매월 진짜 많네요. 아, 이 차인가 보네. 이것도 아닌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일단 카메라 내려놓고 좀 찾아볼게요. 네, 차를 찾았습니다. 저 자리가 아니고 차가 또 다른 구역에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고 이 녀석입니다. 그나저나 와, 요즘에는 진짜 자본력 싸움인 것 같아요. 참, 이 비싼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상사마다. 일단 차진상은 이렇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 보는데 옆에 GV80 보러 오신 손님들이거든요. 보니까 몽골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저렇게 우리 한국 내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더 좋은 고급차 타십니다. 중국 분들도 싼 차 안 탈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사설이 길었고 차를 조금 가운데로 빼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차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유리 출고 상태고, 그 다음에 모든 도장 들어간 데 없고, 저기 운전석 조수석 앞 범버 여기 키스 컴파운드로 치우면 지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출고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요 쟁점이었죠. 외관에 수리가 있는가, 뭐 유리는 교체되었는가, 그런 거 없고 편마모 없고, 주행거리가 10,000km대다 보니까 타이어도 브레이크 패드도 다 80% 이상씩 남았습니다. 편마모 없고. 근데 타이어를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썼네요. 아무튼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우리가 10,000km대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3MCQ 필름을 장착했고, 저쪽 운전석 쪽에 필름이 약간 들 떴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는 이 차의 또 장점인데, 이런 마감은 독일 프리미엄 차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내는 새 차예요. 그냥 새 차예요. 완전 새 차고, 이 차는 옵션이 좀 들어간 차거든요. 뭐 제네시스 1년차 점검 뭐 이런 거 받으면 내역서고요. 이런데 필름도 아직 안 벗겼고, 키도 있고 NFC 키도 있고, 이런데도 딱지 아직 안 버린 것 같은데, 그죠?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크게 유리 깨진 데 없고, 뭐 이 정도면 진짜 신차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 잘 들어왔고요. 네, 인열은 뭐 사실 새차 상태예요. 이걸 뭐 중고차에서 이 정도의 상태를 보기가 어렵죠. 2열도 깨끗하고, 이 차는 외관의 수리가 다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손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2열은 뭐 거의 완전 쓰지 않은, 신차 매장에 오면 전시차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천정도 마찬가지고. 그쵸. 앞으로 가. 뒤로 와봐. 천정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건 정전식 타입인가 보네. 뭐 완전 새 차인데요. 실내는 트렁크도 뭐 짐 실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완전 그냥 신차급 상태고요. 여기 플레이트도 제네시스라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네. 트렁크 새 차네. 차는 완전 새 차예요. 하체는 더 새 차네. 엔진룸 올캡 새 차니까. 근데 오일은 좀 많이 탄 것 같죠. 냉각수 새 차가 있는데 냉각수가 왜 들어있지?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왜 자기들이 표시해놨잖아, 그죠? 맥스, 민, 자기들이 표시해놨는데 왜 자기들이 표시한 그 기준을 못 맞추지? 네, 리트머스 종이가 떨어졌는데 냉각수는 괜찮아요. 사고 소리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국산차가 정비성은 좋네. 충격이나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도 보시면은 정량이 있고, 근데 다만 엔진 그거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괜찮거든요. 뭘 이렇게 뿌려놨어. 제발 좀 이런 거 좀 안 뿌리면 안 되나? 결국 이게 전부 먼지만 떡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배터리 수명은 한 34% 정도 남았고 한 1년 정도 더 쓰다가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마 델프. 네, 엔진 오일은 늘 소견은 없습니다. 다른 이상 소견은 없는데 아주 냉각수는 보충을 해야 되겠죠. AS 센터 들어가서. 그리고 뭐 브레이크 액은 아직은 괜찮고. 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물론 엄청 깨끗하네요. 저쪽 깨끗하네요. 주행거리도 깡패네. 네, 뭐 엔진 너무 이상 없습니다. 냉각수는 치면 되겠어요. 지금 찬바람을 맞아서 그런데 열선 잘 나오고요. 저쪽도 잘 나오고 핸들 열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잘 작동하고 여기도 잘 작동합니다. 잘 들어오고 뒤쪽 열선 들어오고요. 사이드 미러도 다 잘 들어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잘 작동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네요. 에어컨은 새 차라 그런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히터도 잘 나옵니다. 통풍도 잘 들어오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 네, 보시다시피 현재 주행거리는 13,000km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건 잘 작동하고요. 모두 이걸 설정을 안 해놨구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진동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후진 넣어볼게요. 그죠? 진동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실망이네. 조금 불편합니다 이거. 조금 불편해요. 메모장에 어떤 글이든 무조건 써보십시오. 일단 이게 지하라서 수진이 조금 안 좋은데 철자가 틀려도 잘 나오긴 합니다. 네, 이상 코드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뭐 부서 없고 산소 센서 전압이 살짝 높은데 네, 특이 자항은 없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운전이라고 해도 안에서 잠깐 타보는 거니까. 아따 저거 발레 저거 차량등 켰나? GV780. 차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근데 뭐 요즘 새 차라서 그런 거 아닌가? 차가 고급이라서라기보다 새 차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국민 소비자,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같고, 일단 스티어링 촉감은 좋아요. 네? 아, 문이 열렸다고? 문이 안 닫혔나? 아, 시끄러네. 하체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까 그 턱 하나 한번 넘어볼게요. 차 새 차인데? 시트가 확실히 고급차답게 시트가 편안하고요. 이 턱 넘으라고 여기까지 와.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돌아가겠습니다. 정숙하네요. 좋아. 보잘것 정숙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수입차 안 타도 되겠는데요. 페달 감각도 많이 세련돼졌고 차 많이 좋아졌네. 일단 내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 차네요. 그리고 차 좋네요. JB70. 당연히 구매를 추천드리고 TV80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